어느 날 달팽이 안테는 김은숙 님이 쓰셨습니다. 조리대 밑 풀숲에서 살고 있던 달팽이한테는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하나 했어요. 튼튼한 달팽이가 되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안테는 우선 풀숲에 알몸을 뒹구는 연습을 했어요.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뒹굴고 뒤로 발락 넘어졌다 앞으로 콕 넘어지기도 했어요. 집 안에 들어 앉은 채로 자신과 집을 몇 바퀴씩 굴리는 연습도 했답니다. 몸이 튼튼해지니 슬그머니 용기가 생겼어요. 담장 너머 바깥 세상은 담장 안 세상과 많이 다르겠지. 담장 위로 올라가 보고 싶다. 아침이 지나면 맛있는 이슬이 모두 위로 올라가 버린 걸 보면 거기엔 풀숲보다 이슬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 안테는 먼저 더듬이를 점검했어요. 상처난 데는 없는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담쟁이가 자라고 있는 담장께로 갔어요. 담벼락엔 빨판을 대고 쭉쭉 뻗어가는 담쟁이 넝쿨과 잎들이 빽빽하게 차 있었어요. 안테는 담장이 잎 그늘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햇빛 있는 쪽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 몸보다 큰 집을 이고 위로 오르는 일이 안테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마음을 졸이며 위를 향해 더듬이를 내밀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갈 때마다 등에 진 집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고 오르다가 자칫 곤두박질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 늘 아늑한 쉼터이던 집이 어느새 안테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어요. 옆으로 가는 것보다 위로 오르는 일이 훨씬 힘들다는 것도 처음 알았답니다. 이고 가는 집이 무겁다는 생각과 함께 집을 잃었을 때의 두려움이 겹쳐 안테는 더 마음을 졸였습니다. 만일 내가 집을 이고 가다 떨어뜨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담장 밖 세상을 보기도 전에 난 햇볕에 말라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집을 지고 위로 오르는 일은 정말 힘드는구나. 생각이 온통 집에 쏠려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한 제 안테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람이 담쟁이 입을 세게 흔들고 지나갔답니다. 안테는 더듬이를 담쟁이 입에 찰싹대고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휴, 바람만 아니었으면 담쟁이 입 2장만큼은 너끈히 올라가겠다. 안테는 바람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지나갔지만 바람은 언제든지 온단다. 이 소리에 놀란 안테가 더듬이를 집 안으로 쏙 집어넣었답니다. 애야, 더듬이 사이를 최대한 벌리렴. 그래야 바람이 몸의 중심을 잃지 않아. 안테의 더듬이 곁에 있던 빨판이 안테에게 속삭였던 겁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멀었나요? 안테가 안도의 쉼을 쉬고 물었습니다. 뭐가? 담장 꼭대기가 안 보여요. 풀숲에선 잘 보였는데. 너 보기보다 성급하구나. 목표점은 너무 생각하면 오히려 더디단다. 담쟁이 입에 눈을 주어보렴. 빨판이 안테의 조급 중에 침을 놓았습니다. 다행히 안테는 빨판의 말을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 사실 담쟁이 입이 나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야. 안테는 담쟁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치푸른 잎의 향기가 더듬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테의 눈망울엔 초록빛 물이 물들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우리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그리고 바람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를 받쳐줄 수 있는 것도 바람의 덕이란다. 바람이 불어 우리가 춤을 추면 너도 함께 춤을 추렴.
우린 그걸 함께 어울리는 거라고 말하지. 담쟁이 잎은 빨판보다 더 부드럽게 그리고 뜻깊은 말을 해주었어요. 고마워요. 집이 무겁다고 힘들어했던 걸 반성할게요. 바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을게요. 안태는 힘이 솟았어요. 그것이 빨판의 말 덕분인지 담쟁이 입의 말 덕분인지 안태 자신도 모르지만 아무튼 안태는 언제쯤 담쟁이의 위까지 갈까 조바심을 잃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놀라지 않고 꿋꿋이 이를 향해 올라갔어요. 이윽고 담장 꼭대기에 다다랐답니다. 그런데 앞불사 담장 꼭대기에 담뿍 있으리라 믿었던 이슬은 한 방울도 없었어요. 담쟁이 빨판도 그것까지 미처 올라오지 못했답니다. 빨판이 없으니 담쟁이 잎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안태는 목이 탔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물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저 아래 풀숲의 그늘에 검은 물처럼 보입니다. 안태는 몸이 더 마르기 전에 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삼 집이 무척 고마웠어요. 무겁다고 놓아두고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더듬이 끝에 두 눈을 내밀고 담장 바깥을 두리번 이렇게 했답니다. 사방에 길이 뻗어 있는데 그 길이 넓고 둥근 광장에서 하나가 되었답니다. 길을 따라 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광장 한복판에도 집이 한 채 서 있었어요. 안태의 눈이 광장 한복판에 멎었어요. 다른 집들은 모두 내 모양인데 저 집만은 달팽이 모양이구나. 왜일까? 안태는 더듬이를 움찔거리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집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안태에게 그것은 풀기 어려운 숙제였답니다. 아침부터 목표로 삼았던 담쟁이 꼭대기에 안태가 얻은 것은 맛있는 이슬도 재미난 광경도 아닌 느닷없이 돋아난 물음표 하나뿐이었어요. 몸 안의 수문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태는 더 이상 생각은커녕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은 수분을 지키기 위해 더듬이를 집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는 순간 샤 빗소리가 났습니다. 비둘기는 수많은 직선을 집과 길과 나무에 꽂았습니다. 안태의 등에도 비둘기가 꽂혔습니다. 맞다, 그거다. 안태가 더듬이를 찰싹 지붕 위에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엔 직선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곡선이 그리운 거야. 광장 한복판의 달팽이의 집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헤아리려고 집은 집이야. 달팽이한테는 촉촉이 젖은 더듬이로 자신의 집을 쓰다듬으며 광장 한복판 달팽이 모양의 집을 오래